안녕하세요, 가꾸레 서운입니다. 이야, 제가 더덕밭에 풀 좀 맸더니 제 몸이 완전히 목이 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기들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남쪽에서는 시작됐겠지만. 자, 제가 토종벌을 연재하면서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도 들어와 있고. 이제는 말벌을 잡는 게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종벌에 관한 얘기를,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제가 보아왔던 것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극한으로 치닫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토종벌을 키워왔고, 제가 키운 건 아니죠. 저희 집에서 키운 거죠. 저희 집에서 토종벌을 키워왔고, 그리고 양봉으로 전환을 했고,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봉으로 전환한 이유는 토종벌의 꿀 수집 능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다량의 꿀을 채취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 이왕이면 좀 더 많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걸 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말통에다 꿀을 담고 꿀병에다 꿀을 담아서 버스를 타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물론 뭐 제가 주축이 돼서 꿀을 생산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밑에서 도와주고 쳐다보고 그러면서 제가 배달까지 다닌 거죠. 그래서 토종벌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리고 토종벌의 사실을 낱낱이 까발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자들이 정말 토종벌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헛소리에 대는 꼬라지를 보고, 이거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소비자도 제대로 알고 먹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토종벌을 쭉 연재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토종벌이 사라진 게 언제죠? 한 10년이 좀 넘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 기억이 잘못된 걸 거니까. 토종벌이 사라진 건 2010년 정도 될 겁니다. 2010년이면 벌써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약 15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토종벌이 사라진 이유는 뭐죠? 누구나 알고 있는 낭충봉어 부패병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은 토종벌이 왜 사라졌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양봉도 사라지고 있죠. 양봉이 사라진다는 건 2019년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3년 이내에 니네들 벌 사라질 거니까 두고 봐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측을 한 거냐? 아니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장수 농약농법이 판을 치고 그 한계치에 달했고, 결국 경북 안동에서 장수 농약농법을 교육받아 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강원도에 장수 농약농법이 올라갔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양봉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결과를 여러분께 3년 이내라고 얘기를 했고, 2021년도인가요? 2021년도인가 21년도 말인가 22년 총가에 대규모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이슈화를 시킨 거죠. 근데 그들은 원인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 봉장에서 벌이 사라진 건 벌써 30년쯤 됐나요? 이제 25년 30년쯤 됐겠습니다. 왜 사라졌죠? 장수 농약농법에 의해서 사라진 걸 이미 제가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전라북도 장수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장수 농약농법입니다. 불법 농약, 무대포 농약, 무분별한 농약으로 인해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곧 전국으로 퍼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양봉가들에게 농약의 무서움을 알리려고 시도를 했으나 이 양봉가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본인들의 벌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런 결과가 온다면 본인들은 벌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견됐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왜? 그들이 아무도 장수 농약농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면 토종벌은 그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들도 농약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지금은 토종벌들이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봉가든 토종벌을 키우는 가들이든 이들은 쉽고 편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즉 농약이죠. 제가 얼마 되지 않는 상추를 심으면서, 더덕을 심으면서, 모종을 하면서 토양살충제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토양살충제뿐만 아니라 일반 제초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뒷감당을 오롯이 이 몸뚱아리 하나로 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린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욕심을 모가지까지 채운 자들은 불가한 일입니다. 장수 농약농법은 농약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농약 농법이 결국은 양봉하는 자들도 농약 농법을 쓰고 있고, 이제는 약이 불필요한 토종벌에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라졌을까? 양봉 농가들은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신들은 기후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우기고 자빠졌죠. 왜 우길까요? 그들은 벌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벌을 가지고 농약을 쳐서 꿀을 채취해서 그걸 판매하고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벌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오던 것들이 결국은 동양종 꿀벌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죠. 동양종 꿀벌이 사라지는 건 낭충보마 부패병으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이건 뭐죠?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낭충보마 부패병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은 낭충보마 부패병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장수 농약사과가 최초의 장수군에서 농약사과를 만들 때 그때는 사과 맛이 좋았습니다. 왜죠? 땅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땅이 죽지 않았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산성화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땅에 농약과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초제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사과 맛이 좋았던 거죠. 그 결과는 미생물입니다. 그 원인은 미생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과가 맛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농약을 선호했습니다. 왜 그렇죠? 인력난입니다.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가 비싸지다 보니까 결국은 농약을 선호하게 된 거죠. 그 농약을 선호하면서 밭에 있는 미생물을 전부 초토화시켜 버린 겁니다. 자, 한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생물과 바이러스는 상대성이다. 그래서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는 곳에서는 바이러스가 제대로 번식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미생물을 죽이지 않는 것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수 농약농법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농약을 뿌렸고, 사과나무 아래에 제초제까지 뿌리는 이 흉악한 짓을 벌이고 있고, 토양 살충제라는 걸 뿌려서 토양에 있는 모든 곤충들을 싸그리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미생물은 그 밭에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농약을 뿌리면 뿌릴수록 그 땅은 산성화로 바뀌어 갑니다. 알카리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미생물이 많아야 땅이 우리가 농사를 짓기 좋은 그런 땅이 됩니다. 자, 이거는 또 어디서 나타나죠? 논농사입니다. 논농사에 지속해서 농약을 뿌려대다 보니까 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객토라고 해서 흙을 파서 논에 다시 일반 땅에 있는 흙을 파서 논에 뿌려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논이라는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잘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다른 토양을 섞어서 그 미생물을 배양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농약에 물든 그 논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나지 못합니다. 결국 낭충봉화 부패병이 이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농약입니다. 농약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사라지면서 그 땅에
바이러스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물론 농약을 뿌림으로 인해서 미생물도 죽지만 바이러스도 죽습니다. 옛 문헌에 양이 앞서고 음이 뒤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양은 공격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임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농작물을 키워주고 맛이 좋게 만드는 건 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음은 미생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연에서는 양이 먼저이고 음이 다음에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뿌리는 농약이 그 땅에 있는 모든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죽인과 동시에 그 땅에 다시 들어오는 건 바이러스가 먼저 들어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낭충봉화 부패병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한 건 토양이 죽었다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 토종벌을 키운다는 이자들도 대가리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헛소리하고 자빠졌는 거죠. 낭충봉화 부패병의 바이러스를 일으킨 건 결과적으로는 농약입니다. 대한민국의 양봉이라는 꿀벌을 싸그리 죽인 것도 낭충봉화 부패병이 아니라 이 농약입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미친 개소리만 듣고 헛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게 이 양봉가들의 현실입니다. 결국 동양종 꿀벌을 키우고 있는 이 이자들은 벌에 대해서 저도 모른다는 결과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왜? 지금도 낭충봉화 부패병의 바이러스가 왜 퍼졌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겠죠. 아직까지도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개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전라북도 장수 농약의 무법지대 불법 무대포 무분별한 농약을 뿌려대는 이 전라북도 장수에서 이미 증명을 해줬습니다. 다른 곳에서 죽어가지 않는 꿀벌이 전라북도 장수에서 이미 죽어가고 있다. 결국 그 이유가 농약 때문이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으나 단 한 놈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단 한 놈도 농약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토종벌을 키우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낭충봉화 부패병이 어찌해서 확산을 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이런 자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이런 자들이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결국 벌을 계량벌통이라는 통으로 옮기면서 확산시키고 있는 거죠. 계량벌통으로 벌을 옮기면 장점이 매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토종벌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계량벌통을 선호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나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찝쩍거리고 계속해서 수시덕거리면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낭충봉화 부패병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 이것들이 여러분이 먹고 있는 꿀을 생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닐까요? 왜? 낭충봉화 부패병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확산했는지도 모르는 이것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농약을 써댈 겁니다. 양봉농가 서양종 꿀벌을 키우고 있는 것들이 주구장창 농약을 쓰듯이 토종벌을 키운다는 자들도 결국은 농약을 주구장창 써 나갈 거라는 거죠. 이들의 미래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2019년에 양봉농가들이 3년 후에 박살이 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겁니다. 토종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농약으로 인해서 토종벌은 또 한 번의 전면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정말 무엇이 진짜일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본인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익에 앞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막아야 합니다. 자연을 뒤집고 나무를 깎는 것만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농약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더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양종 꿀벌의 실태를, 그들이 어떤 짓까지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재 토종벌은 없습니다. 아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죠. 본래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던 토종벌들은 굉장히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토종벌은 중국산 똥벌들입니다. 그 똥벌들이 지금 설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오래도록 우리나라에서 함께했던 그 토종벌들은 일부 토종 농가들만이 그 맥을 이어오고 있고, 지금 설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중국산 똥벌을 가지고 동양종 꿀벌, 토종벌이다 라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만 풀을 먹고 자라면 한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이 세상은 토종이라는 말이 사라져야 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서양종 꿀벌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6.25 이후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외국산 소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만 우리나라의 풀과 물을 먹으면 한우라고 하는 이 실정에 토종벌이라는 개념이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토종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0%들은 꾸준히 자기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을 뭐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벌도 모르면서, 낭충봉화 부패병이 뭔지도 모르면서, 꿀벌이 왜, 토종벌이 왜 전멸했는지도 모르면서 벌을 키우겠다고 하고 잘났다고 떠들이는 이런 새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1대9의 논리가 있습니다. 한 놈이 거짓말하면 9놈은 참말을 하겠죠. 그래야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놈은 양심 가고 나머지 9놈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죠. 그걸 1대9의 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토종꿀이라고 하는 이 자들한테 1대9의 논리, 진짜는 그 10%, 나머지 90%는 전부 다 똥벌을 가지고 토종벌이라고 사기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정말 정직한 자가 9이었다면 지금은 정직한 자는 단 1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 지금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당연한 결과니까요. 자연을 사랑하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먹든 어떤 농사를 짓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농부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자 하는 게 소비자라는 얘기죠.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저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양봉가들도 똑같은 놈들입니다. 서양종 꿀벌을 키우는 자들도 농약을 무대포로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종벌도 농약을 무대포로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내가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먹을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장수 농약 농법입니다.